저는 건축을 인생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인생과 건축이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길을 걷다가 보면 또 해외 도시를 다니다 보면 화려한 건축물만 있는 게 아니라 소박하고 정감 있는 그런 건축물도 있고 철거 직전에 있는 건축물도 있고 다 죽어가는 그런 건축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축을 사람과 인생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88학번 유창수입니다. 지금은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의 초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학교 강사로 오신 박철수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수님께서 강사로 와서 저희 3학년 때 단지 설계론, 4학년 때 도시 설계론을 가르쳐 주셨던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박철수 교수님한테 배웠던 그 당시의 책, 이게 나중에 나왔는데, 이 책을 제가 되게 감명 깊게, 그 책에 보면 박철수 교수님이 우리가 건축물을 이렇게 짓는데,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때 박철수 교수님이 이렇게 중간중간,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구마모토에 대한 이야기, 후쿠오카 넥서스 월드, 고베 로코 아일랜드, 포트 아일랜드, 요코하마 이메부드심, 일본의 사례들도 쭉 설명해 주시고, 파리의 라데팡스라든가, 파리의 도시계획, 그 다음에 릴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전 세계 도시들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빠지지 않는 그 요소가 뭐냐면, 정치인이었어요. 그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그 도시의 리더, 시장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건축가의 아이디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 이걸 가지고 도시를 설계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래서 그 점이 되게 흥미로웠고, 우리는 건축이 건축가가 이렇게 건축이나 도시계획가나 건축가가 만드는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은 그 도시의 시장이나 아니면 군수라든가 뭐 대통령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와 건축물의 품격, 품위가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좀 도시 설계를 배우면서든 아니면 우리 박철수 교수님한테 그런 약간 뉘앙스? 그건 뭐 우리 스스로가 공부하는 사람이 찾아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도시 설계를 한번 전공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도시, 좋은 도시라는 것은 걷기 편한 도시가 정말 좋은 도시예요. 그래서 청계천 복원이라든가 강화문 광장이라든가 이런 이 도시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것들은 이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차가 없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하기 좋고 또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도시의 가치이고, 제가 일본의 도쿄를 뛰어넘는 그런 서울을 만들고 싶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도쿄에 가면 되게 고가차도가 많고 차량이 여전히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서울은 도심에 오면 걸을 수 있는 환경들, 뭐 서울광장이라든지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또 청계천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걸어도 되게 쾌적한 도시고 좋은 도시구나라고 하는 것. 그게 서울의 이미지를 높여주고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주면 서울에 왔을 때 되게 편리하고 걷기 편하고 되게 깨끗하고 산뜻하다. 또 즐길 거리, 먹을 거리, 볼거리가 되게 많은 도시구나. 이걸 느끼고 가면 대한민국의 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이 되고 이게 바로 이제 도심부활 프로젝트나 이런 거죠. 그래서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 것. 그것이 어떤 가치보다 훌륭한 랜드마크를 100층짜리를 짓는 것보다 그런 도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직책을 거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직책이나 직위는 꿈 같은 거예요. 일명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거예요. 꽃은 피어서 열흘 이상 가지 않아요. 화려하게 보이는 뭐 부시장 직함이나 실장 직함 이런 것들에 매몰되진 않으면 되는 거고,
자기 직책에서 내가 시민들을 위한 어떤 봉사,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고 좋은 공간과 도시 속에서 살 수 있느냐. 이게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직책을 거치면서도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의 어떤 이 직위가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공직에 있을 때는 시민들을 위한 봉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저를 버티게 할 수 있고 또 일을 열심히 더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청계천이나 버스 전용차선제 기획의 실무에도 참여했고 또 뭐 감원광장, 뭐 동대문 DDP 이런 아이디어도 많이 냈고, 근데 제가 정책 중에 부시장 때 낸 정책이 아니라 정책 중에 제일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오세훈 시장님 2006년도 선거 공약에 지하철 전역사 스크린도어 설치라고 하는 이 설치 확대 이 공약을 넣었어요. 저는 지금도 많은 정책을 많이 만들었지만 지하철 스크린도어 전역사를 확대 설치하는 그 공약을 만든 걸 제일 뿌듯하게 생각하거든요. 뭐 부시장 재직 시절에 여러 가지 일은 했지만 아마 제가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많이 이렇게 기획하고 했었는데 그 일이 저한테는 가장 보람된 일이었죠. 저는 제가 도시 정책을 이렇게 만들고 하면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불편하고 힘든 거, 이런 것들을 고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러지?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여기다가 뭘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 좀 바꿨으면 좋겠다. 서울은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그 중에 하나가 파리에 갔는데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한 번 있었어요. 95년도. 다 전노선이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게 아니라 선진국 중에서도 파리에서 스크린도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이 청량리역 그 지하철 청량리역 있잖아요. 1호선. 그 청량리역에 저도 항상 이렇게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통학을 지하철로 하거든요. 근데 청량리역에 있으면 이 여름이면 무지하게 더워요. 겨울은 너무 춥고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없을 때. 근데 열차풍이 한번 오면 먼지가, 청량역은 외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열차가 한번 오면 열차풍이 생겨요. 그러면 뜨거울 때는 뜨거운 바람을 몰고 먼지를 엄청나게 불러일으키니까 먼지가 다 부엌에 일어나는 거죠. 춥고 덥고 먼지 나고. 여러분 자가용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뭐 그 더러운 공기를 안 마셔도 되고 춥지 않아도 되고 덥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다 자가용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더 교통체증은 더 심할 거고 미세먼지는 공해는 더 심각해질 텐데. 그러니까 공공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일반 시민들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이 제일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 공약에 지하철 전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이렇게,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주택 정책을 만들 때도 그랬고 이런 도시공간 정책을 만들 때 누구라도 돈이 있든 없든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누구라도 좋은 공간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게 어떤 표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가령 휠체어를 끌는 사람, 또 나이가 들어서 어르신들이 걷기 좀 힘들잖아요. 계단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 속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거든.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또 어린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하는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마인드. 근데 그게 실은 뭐 일을 하면서 배려하고 베푸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보면 어쨌든 배려하는 것, 사회적 약자든 내 동료든 아니면 또 어려운 이웃이든 일을 할 때도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더 이 사회가 더 좋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깊게 파려면 넓게 파야 된다.
내가 내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면 넓은 이 넓고 다양한 이 학문적인 소양, 지식이 필요하다. 내가 건축에서 최고의 건축가가 되겠다. 내가 건축 시공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면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 조경, 토목, 거기에서 사회, 문화, 경제적 지식, 정치, 이 모든 분야들이 이 건축이라고 하는 학문에 다 관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넓게 봐라. 그래서 스페셜리스트가 되지 말고 제너럴화된 스페셜리스트, 종합화한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시대에서 지금 이것을 깊게 판 이 한 가지 건축 한 가지의 학문으로 승부를 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하게 됩니다.